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 생활에서의 일은 물론 재미가 없습니다만 가끔 가다가 이 재미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나에게 맡겨진 업무를 내가 주도적으로 수행을 하고 좋은 성과를 내고 거기에 따른 보상을 받을 때 우리는 성취감을 느끼고 재미를 느끼게 되죠. 이 책의 저자는 핵 잠수함의 함장입니다. 핵 잠수함은 어떨까요? 그냥 딱 생각을 해봐도 뭔가 실수를 하면 안 되겠죠. 대형 사고로 번지게 되니까. 그래서 이 핵 잠수함이 운영되는 문화를 보면은 위계 질서가 엄격합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모든 지시를 함장이 내리게 되죠. 근데 이런 체계 속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함장이 무능하면 각종 똥 같은 지시가 난무하면서 성과가 바닥을 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군대는 순환보직이잖아요. 그래서 이 저자가 봤을 때 유능한 함장이 있을 때는 그 잠수함이 성과를 내다가 함장이 바뀌면 성과가 다시 제로 베이스부터 시작을 한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저자가 볼 때는 이런 리더와 팔로워의 모델로는 조직이 성과를 내는데 한계가 있다고 본 거예요. 왜냐면 모든 성과의 초점이 이 리더에 맞춰져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이 리더가 부재를 하더라도 이 조직 자체가 계속 고성과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자는 리더랑 리더 모델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주장을 했을까? 이것은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 저자가 실제로 도입하고 엄청난 변화를 겪은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저자는 해군 육사를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핵 잠수함의 함장으로 취임되기로 결정이 되어 있었죠. 사실은 올림피아 함이라는 꽤나 성적이 준수한 핵잠수함의 함장으로 취임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전부터 이 핵잠수함과 관련된 세부 사항들을 다 검토를 하고 인수인계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 올림피아 함에 취임되기 딱 2주 전에 전화가 한 통 옵니다. 그의 상관이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네는 올림피아 함 말고 산타페 함의 함장이 되게 라는 전화를 받은 거죠. 이를테면 내가 1년 동안 삼겹살집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닭갈비집을 개점하게 된 뭐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올림피아 함과는 달리 이 산타페 함은 굉장히 무능하기로 유명한 그런 핵잠수함이었다는 겁니다. 그 핵잠수함에 있는 조직 자체의 능력도 굉장히 바닥이었고 군기도 바닥이고 약간 핵잠수함들 사이에서는 어떤 반면교사의 아이콘이라고 불릴 정도로 상태가 안 좋은 핵잠수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벙찐 일이기도 하고 어처구니가 없죠. 왜냐하면 핵잠수함의 함장에 취임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세부 사항들을 다 검토를 해야 되는데 불과 한 달 남겨놓고 잠수함을 바꿔버리니까 검토할 시간도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이 저자는 이 설비나 제반 사항들을 검토할 시간이 없으니 우선적으로 이 잠수함에 있는 장교나 반장들부터 만나기 시작합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승조원들이 불만이 엄청 가득했는데 이들이 나타내는 특성이 본인에게 부여된 책임을 좀 회피하고 그리고 체계나 상사를 험담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저자는 생각합니다. 이거 완전 갈아엎어야겠구만. 그래서 함장으로서 이 변화 개혁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는 통제권의 변화를 주기 시작해요. 부임하게 된 첫날에 반장 책임 제도라는 걸 만듭니다. 반장들을 모아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분대에서 나타나는 책임은 반장 책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와 동시에 그래, 내가 책임을 부여했어. 근데 그냥 주면 안 되잖아? 그 대신 너네한테 필요한 게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반장들이 그럼 우리에게 승조원들의 휴가 결재권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 휴가 결재권 같은 경우에는 해군 공통으로 정해진 제도이기 때문에 함장이 마음대로 권한을 주네 마네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함장은 그래, 결재권을 줄 테니까 너네 분대를 잘 통제해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임 첫날부터 자신의 권한 밖의 일을 저지른 거죠. 그리고 나서 변화시킨 두 번째는 안내 지침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A4용지 한 페이지에다가 어떤 행동 가이드를 적어 놓은 거죠. 이를테면 주도성, 상부의 지시 없이도 너네가 스스로 알아서 행동하라. 그리고 혁신,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라.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 놓은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저는 신선했던 게 뭐냐면 이 조직이 일반 기업이 아니잖아요. 군대잖아요. 근데 군대에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고 상사의 제가 없이 스스로 시도를 해라. 상당히 파격적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조직 문화입니다. 이 함장이 반장들하고 장교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요. 만약에 너네가 이 배에서 자부심을 갖게 되면 너네 가장 먼저 뭐 할 거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을 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자부심을 갖게 되면 친구나 가족들한테 알릴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 어떤 문화를 바꾸려면 행동을 먼저 바꾸던가 생각을 먼저 바꾸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행동을 먼저 바꿔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새 이름 원칙이라는 거를 적용을 합니다. 앞으로 누군가 왔을 때 방문객 이름, 내 이름, 그리고 내 소속을 이야기하게 하는 거죠. 행동을 먼저 변화시켜서 거기에 생각이 뒤따라오게끔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고자 했던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능동성 부여입니다.
이 저자는 승조원들에게 통제권을 주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잘 질문을 하지 않고 승조원들이 알아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주로 지켜보는 역할들을 했는데, 어느 날 운전원이 잠수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잠수할 상황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꼬치꼬치 묻게 되면은 또 통제권을 내가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행동에 대해서 질문하지 말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자네가 나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할 것 같나? 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 운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함장님이라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잠수해도 되는지 안전한 건지 그런 부분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저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은 다음부터 그 이유도 같이 이야기해주면 나는 그냥 자네한테 그럼 그렇게 해 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대화 내용이 보면 되게 부하를 존중해주면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그런 대화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런 대화를 하고 나서 바뀐 점이 뭐냐면, 이 승조원들이 본인보다 한 단계 윗급의 관점에서 모든 걸 생각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장교 같은 경우에는 함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5번째는 침묵입니다. 승조원들 각각을 리더로서 인정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도 가급적 참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뢰를 발사해야 되는 그런 긴급한 상황에도 침묵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각각의 책임을 가진 승조원들이 서로 논의해가지고 좋은 결정을 내리게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믿고 기다려준 거죠. 왜냐하면 내가 중간에 끼어들게 되면 다시 통제권을 내가 회수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조심했다는 거죠. 6번째는 검열관 환영입니다. 사실 이 핵잠수함은 폐쇄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내부에서 실수가 이루어져도 그냥 묵인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거친 후에 우리는 외부 비판을 받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실수들을 발전의 초석으로 삼기 위한 작업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외부 비판을 받는다는 건 내 성과랑 직결된 문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기지 않기로 결정을 한 거고, 이런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외부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검열관을 환영한다 라고 표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7번째는 생각하고 행동하기 운동입니다. 훈련 중에 어느 날 어떤 승조원이 잠수함의 전력 이상을 야기시키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된 거예요. 굉장히 큰 실수죠. 그래서 불러서 물어봅니다. 너 어떻게 했길래 이 잠수함이 전력 이상이 생긴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원래는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본인이 건드렸는데 그 이유가 무의식적으로 작업을 하다가 건드렸다는 겁니다. 거기에 경고 표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장교들이 다들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거 해결 방법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니까 나왔던 해결책들이 뭐 감독 관리를 강화하자, 뭐 매뉴얼을 강화하자,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거는 사실상 크게 효력이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다가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다들 누구나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이 저자가 듣고 이제 진척이 나가기 시작했군 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인간은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베이스로 해서 해결책을 도출하게 된 거죠. 그 결과가 바로 중요한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는 한 번 더 다시 되뇌이고 행동하기 라는 캠페인을 벌이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사실 캠페인 자체는 놀라운 건 아닌데,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전제를 받아들인 것 자체가 저는 좀 놀랍게 느껴지더라고요. 8번째는 입증 모임입니다. 어떤 훈련을 하기 전에 각 분대의 반장들이 나와서 우리의 임무는 이러이러해 라고 분대원들을 모아놓고 막 설명을 하죠. 근데 훈련 결과를 봤더니 그 설명한 대로 분대원들이 잘 움직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움직이지? 라는 의문이 들어서 이 저자가 반장들을 모아놓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한 승조원이 하는 말이, 그런 설명회 같은 거 할 때 사실 사람들 잘 안 들어요. 다 자기 할 것만 생각하고 있죠 라고 해서 저자는, 야, 그러면은 설명회는 효력이 없으니까 설명회 하지 말고 우리 입증 모임 하자. 우리 다들 모여서 각각의 임무가 뭔지 각자 서로 설명하는 그런 모임을 갖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입증 모임인 것이죠. 그리고 9번째는 부하 배려입니다. 이 핵 잠수함이 훈련을 마치고 실전 배치 상태로 들어갈 때 굉장히 중요한 임무죠. 이때 가장 고위급 장교 중에 2명이, 한 명은 아버지 병환 문제가 있었고 한 명은 아내의 출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장교들도 현재 임무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저자는 내 부하들을 챙겨주기 위해서 인사이동 제안을 해서 그 실전 배치에서 제외시켜줬다 라고 해요.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건데 말이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하들을 챙겨준다라는 거는 단순히 업무에서 챙겨주는 것을 넘어서 이 사람의 삶을 챙겨주는 영역까지 넘어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즉시 표창입니다. 보통 우리가 뭔가 잘한 게 있으면은 뭐 일주일 뒤, 한 달 뒤 이렇게 몰아서 상장을 주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잘하는 게 있으면 그 즉시 바로 표창을 주라는 그런 활동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보통 어떤 훈련을 할 때도 최우수 분대상 뭐 이런 것만 주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높은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분대한테 다 상을 주게
표창 기준을 변경합니다. 뭐 이를테면 2분 내에 완수하는 팀 모두한테 상장을 주는 뭐 그런 식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이 저자가 이 산타페 핵 잠수함에 도입한 변화들의 핵심을 정리를 하면은 각각의 역할을 가진 분대원들한테 통제권을 주되 이 통제권을 바르게 쓸 수 있는 이 역량을 기르고 그리고 어떤 목적을 명확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과 명확한 목표를 기반으로 한 통제권 이양인 거죠. 그래서 이런 문화를 정착시키고 나서 나중에 특수부대를 이송시키고 복귀시키는 훈련을 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특수부대원이 복귀하는 상황을 가정해서 이 잠수함 내부에서 각각 자발적으로 스프 준비하고 담요 준비하고 그리고 혹시 누구 다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사관실을 치료실로 개조를 해놓고 그리고 예비 전력 가동해놓고 적이 따라올 수 있으니까 어뢰를 준비해놓자 라는 그런 상황 준비를 해놓는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런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함장인 저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각각이 리더가 돼서 본인이 해야 될 일을 본인이 찾아서 완벽하게 수행하는 이런 환경을 조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가 산타페함에 취임하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함장 취임 1년 만에 말도 안 되는 성과를 이루고 알레이버크 함대 트로피를 수상합니다. 1년간 전투력 상승, 능력 상승이 가장 큰 함대한테 주는 상이죠. 그리고 그 이후 10년간 산타페함 출신의 해군 사령관 3명 배출, 그리고 7년 연속 최고 반장상 수상, 그리고 최우수 전투력상 3회 수상 등의 엄청난 성과를 이루면서 가장 최우수 잠수함으로 거듭나는 그런 성과를 내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책을 읽고 나서 느낀 점 중에 가장 크게 놀랐던 점이 뭐냐면, 이 앞서에서는 소개를 안 드렸지만 맨 처음 함장이 이 반장하고 장교들을 만나면서 했던 질문들이 좀 놀라웠습니다. 실전 배치를 위해서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지켜야 할 산타페의 좋은 점,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 그리고 내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일, 이 질문들이 앞서 제가 삶으로서의 일에서 리뷰를 해드리는 것에서 나왔던 일의 의미를 찾는 목적, 소속감, 개인적 성장, 리더십,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질문이었던 거죠. 제가 볼 때 이 책에는 수평적 리더십에 꼭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핵심 요소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원페이지 실리콘밸리가 일하는 방식, 그리고 삶으로서의 일, 그리고 대화에 있어서는 마법의 코칭, 이런 책들에 나와 있는 이 핵심 기술들을 이 함장인 저자가 다 실시를 했다는 거죠. 이게 실화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 거죠.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가지 기법들을 다 활용했다는 거, 그리고 이런 기법들을 실제 사례를 통해서 검증을 한 게 바로 이 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놀라운 책이었습니다. 사실 이 책은 기업의 어떤 추천 도서로 하면은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